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조선의 통치제도가 있잖아. 근데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 암기하는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합시다. 해서 오늘 시간표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폼 학습지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 교과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풀어보고, 자,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가로 선생님이 잘 정리되어 있는 요약 정리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올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고서 한번 문제를 잘 풀어봤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들은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함께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고려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일단은 이성계랑 함께 손을 잡았네. 그러면 누구겠어? 신진 사대부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고려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나라에서 급진파가 되겠지. 자, 그러면 보자. 왕조 교체를 주장하였다. 맞아. 새로운 나라에서 개혁을 하자. 자, 2번 정도전, 조준 등이 예속한다.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도전과 조준이었죠. 자, 3번 불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아니죠. 왜? 조선은 여러분 무슨 국가였어? 유교, 성리학 중심의 이러한 통치체제를 확립한 국가였었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밑에도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였다. 자, 과전법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쵸. 기존의 건문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토지를 다 회수한 다음에 새롭게 신진사대부 세력에 나눠줘서 그들의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과전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1번의 정답은 3번. 자, 2번 넘어가 보자.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왕의 정책. 자,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개국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에 올랐다. 자, 두 차례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개국공신 세력이었던, 자, 재상이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정도전을 제거한 다음에 왕위에 올랐었던 인물, 태종 이방원이 되겠죠. 자, 이방원의 정책. 자, 사병을 혁파했다. 맞아. 자기는 사병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뭐야, 이런 사병이 되게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는데 되게 크게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태종은 사병을 혁파를 했어. 그 다음에 호패법 실시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도움을 받았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욱더 잘 걷는데 도움을 받았고, 자,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시켰다. 이 말은 뭐야? 아까 위에서 봤듯이 사병을 혁파함으로써 모든 군사권을, 자, 국왕에게 집중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육조 중심의 정치제도를 마련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왕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었어? 최고정치회의기구 의정부가 있었죠. 자,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육조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자, 국왕이 권력이 강하고 신하들의 권리를 제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육조에서 업무들을 시행을 하고 나서 국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초기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정도전의 뜻이 관찰이 돼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육조에서 시행한 업무들을 의정부로 보고가 되고, 의정부에서 삼정승들이 또 회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왕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 왕이 신하와 권력을 나누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왕이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육조에서 의정부로 의견을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의 육조에서 왕으로 직방으로 의견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육조 직계자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국왕의 권한이 강할 때, 즉 태종 이방원이라든지 나중에 세조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시스템을 따르게 돼. 반대로 자, 정도전에 의해서 나라가 시스템이 갖춰졌던 태조 이성계 때나 아니면은 철저한 유교 중심의 사회 질서를 꿈꿨던 세종대왕 때는 어떻게 됐을까?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육조에서 의정부를 통해서 의정부가 왕에게 의견을 구하는 시스템을 갖췄었겠죠. 자, 집현전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했다. 집현전을 설치해서 관리들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게 했던 사람,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5번. 어렵지 않죠? 자, 3번을 보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왕은 누구냐? 태종 때 이루어진 안정된 왕권. 태종 때 국왕의 권력이 강해졌단 말이야. 이걸 바탕으로 유교 이상에 막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철저하게 유교 중심 국가를 꿈꿨던 사람.
누구겠어?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시편전 설치해서 학문연구에 힘쓰도록 하고 학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누굽니까? 세종대왕. 킹 세종. 자, 4번을 보자. 다음과 같은 조선의 외교정책. 자, 조선의 외교정책은 여러분 크게 보면은 뭐가 있었어? 4대 정책과 교린정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 4대 정책은 어디에다? 중국의 강대국이었던 명나라. 명나라한테는 사신을 보내서 항상 고맙다고 선물도 전해주고, 그에 대해서 명나라는 조선에 또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내려줬었죠. 뛰어난 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줘서 조선의 발전을 꾀했던 게 바로 4대 정책이야. 반대로 교린정책 같은 경우는 조선보다 힘이 약했었던 주변의 민족들, 여진족이나 밑에 있었던 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했었던 게 바로 교린정책인데, 교린정책은 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이들한테 당근도 주고 돈도 주고 문물도 전해주면서 잘해줘. 친구처럼. 자, 근데 이들이 말을 안 들었다 하면은 혼내주는 거지. 그래서 흔히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고 알면 돼. 자, 그게 바로 무슨 정책이다? 바로 교린정책이다. 그래서 4대 교린정책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자, 5번. 다음에 설명하는 두 기구의 공통점. 왕이 내린 명령을 발표하고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전달하였다. 누구야? 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했었던 어디야? 왕의 비서 업무를 담당했었던 교과서 다시 한번 보세요. 교과서 160쪽을 보면 나오죠? 자, 뭡니까? 3사 언론기구에 속했었던 승정원이지? 자, 승정원 비서 역할. 자, 왕명을 받아 나라의 큰 범죄를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 1군부였잖아. 자, 그래서 승정원과 1군부 같은 경우는 누구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뭐에 대항해서? 3사, 언론기구였던 3사에 대항해서 국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랬어. 정답은 그래서 4번, 강력한 왕권의 기반이었다. 자, 밑에 6번을 볼까? 자, 조선은 성종 때 완성된 이것을 편찬함으로써 유교 중심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자, 세조 때부터 편찬을 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던 이 법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글자. 경국대전이었죠. 자, 경국대전의 의의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가 확립이 되었다는 거야. 뭐의 편찬을 통해서? 경국대전의 편찬을 통해서. 자, 7번. 자, 조선의 지방행정체제와 운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향리가 수령의 업무를 보좌했다. 어때요? 맞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 향리가 많은 업무를 맡아가지고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방관과 함께 지방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 그랬는데,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중앙 통치가 강화됨으로써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된 관리의 권한이 강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수령, 사또가 모든 권한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향리는 맡은 업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권한도 약해졌다는 거. 해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정도의 그런 보조 역할만 맡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을 8도로 나누어서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맞죠?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고, 그리고 그 밑에 부목군현이 나눠져 있다고 했었어. 그리고 관찰사가 파견되었고. 자, 그럼 고려시대 때는 어땠지? 자, 일반 행정구역에는 안찰사를 파견을 했었고, 자, 군사와 관련된 군사행정구역에는 병마사를 파견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숙현을 두었다. 맞습니까? 아니죠. 왜? 조선은 중앙 통치력이 강화됨으로 해서 모든 지방에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였다 그랬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숙현이 있었던 곳은 어디야? 여기는 바로 고려시대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 나머지도 한번 볼까? 자,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맞죠? 왜? 중앙에서 행정력이 강화되고 통치력이 강화돼서 이런 지방 간의 권한도 강해지는 거야. 반대로 기존의 지방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누구? 향리의 권한은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지막, 양반의 자치족인 유양소가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를 감시하였다. 그 지방에서 좀 명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명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중앙에서 내려보낸 수령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향리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랬었죠. 자, 이래서 조선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을 볼까요?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정부가 최고 통치기구였다. 맞죠? 자, 그럼 고려의 최고 통치기구는 뭐였지?
도병마사가 있었다. 자, 6조가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맞습니까? 맞아. 의정부가 있었고 거기서 정책을 의논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밑에 있는 6조가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6조가 아니라 6부였죠? 자, 3번 한성부가 서울행정을 담당하였다. 앞에서 말했었죠? 자, 오늘날 서울시청, 서울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한성부였고, 자, 4번 승정원이 역사서 편찬을 담당하였다. 자, 승정원의 역할이 뭐야, 여러분? 왕의 비서기구였죠.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또는 국왕이 상소문을 처리하는 등의 주요 비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승정원이었잖아. 그래서 국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었죠. 자, 근데 승정원이 역사서 편찬을 담당했을까? 아니야. 역사서 편찬을 담당했던 기구는 뭐였어?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춘추관이란 기구였습니다. 자, 5번 3사. 여기 3상하는 기구 뭐 있었어? 자, 위에서 아까도 봤듯이 사원부, 관리를 감찰하는 사원부가 있었고, 왕에게 고언을 전하는, 자, 사관원이 있었고, 또한 왕과 경연을 하거나 정책에 자문을 주어는 홍문관이 있었죠. 이러한 언론기구의 역할을 맡았던 3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정답은 뭐야?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들을 통해서 조선의 통치기구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교과서 내용을 보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찾아봐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업 참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